예,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조사기획과에서 비대면 조사, 그러니까 현장 조사 방법 개선을 총괄하고 있는 박원용 사무관입니다. 어,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저희가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비대면 산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통계에서도 이 비대면 조사 활성화를 위한 어떤 통계 프로세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왜 비대면 조사의 확대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이 하고, 그럼 비대면 조사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비대면 조사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비대면 조사 전환을 위해서 어떤 과제들을 수행을 해야 될지를 말씀드린 후에 현재 통계청의 어떤 비대면 조사 추진 현황과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조사 확대 필요성입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숫자가 뭐냐면 비대면 조사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효용성이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배분, 그리고 두 번째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조사 환경의 극복입니다. 먼저 비용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저 위에 335, 410, 527은 뭐냐면 저희가 2010년도 국가 승인 통계 중에서 조사 통계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410은 2015년 그 국가 승인 통계 중에서 조사 통계고, 527종은 2020년 5월 현재 그 국가 승인 통계 중에서 조사 통계 현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승인 통계는 대부분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수요는 느는데 계속 조사 통계를 계속 확대할 경우에 그 비용을 계속 국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효율을 할 필요가 있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 신종 감염병 수치인데요. 저 15,761이 제가 작성할 당시에고, 오늘 날짜를 보니까 코로나가 19,077명이더라고요. 그리고 186명이 메르스, 그리고 70만이 신종플루, 그리고 3명이 저희가 사스 감염자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사스가 2002년, 그리고 신종플루가 2009년, 그다음에 메르스가 2015년,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가 2020년, 7년, 6년, 5년 발생 주기가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밑에 376만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한 소, 돼지의 마리수고요. 뒤에 7,586만은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살처분된 닭과 오리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23.9에서 29.2는 뭐냐면 저희가 1인 가구 비율입니다. 2010년이 23.9에서 29.2로 올라갔고, 2018년에 두 번째는 저희 맞벌이 가구입니다. 2010년 42.9에서 2018년에 46.3%로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2018년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비율을 합치면 75%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가구의 5가구 중에 그러니까 10가구 중에 7, 8가구는 맞벌이나 1인 가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조사 통계를 해서 현장에 대면 조사를 나갔을 때 그만큼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이해 가지고 저희가 사람 자체를 만나는 것도 어렵고요. 농업 통계 같은 경우도 저렇게 가축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상 대면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조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였지만,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대면 조사란 무엇이냐? 요즘 저희가 비대면 산업, 비대면 조사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외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비대면이라는 얘기는 언컨택트입니다. 얼굴을 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을 통해서 배달 음식을 문 앞에 놓고 가죠.
그런 경우는 언컨택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건 논비지트입니다. 아예 방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청에서 생각하는 비대면 조사는 대상처 방문 없이 대상처를 관리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수령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현재 캐시, 세시, 캐티, 이메일, 팩스, 우편을 비대면 조사의 방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대면 조사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아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장 조사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입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대면을 하면 현지에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계속 조사 환경이 악화돼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문 횟수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안 나가면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다양한 조사 방법을 해서 응답자들이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입력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어떤 업무의 효율성 부분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사 품질 제고입니다. 조사 품질 제고가 비대면을 가면 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일단 그 비대면 조사는 응답자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군데 저희가 이제 모아서 조사를 하게 되다 보면 조사원들을 놓고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조사원의 질문의 방식이나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효과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조사원 효과를 차단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 품질 제고에도 좀 기여를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통계 신뢰성 제고는 비대면 조사라는 것이 뭐 비대면 조사만 100% 가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조사는 응답자에게 자기가 응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전에 대면 조사는 조사원이 갔을 때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캐시나 세시나 이메일, 팩스 같은 경우는 응답자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에 의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응답 부담이 경감이 되고요. 응답 부담이 경감이 된다는 얘기는 응답률 제고에게 어떤 그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응답률 제고가 높아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대면 조사를 전환을 위해서 한 과제인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대면 조사를 전제로 해가지고 모든 조사 기획, 지침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비대면 조사를 했을 때 어떤 통계 생산 프로세스가 좀 바뀌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 기획에서부터 자료 처리까지 모든 통계 생산 프로세스가 비대면을 전제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기관마다 민간이냐 공공기관이냐에 따라서 어떤 통계 생산의 어떤 방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겠지만 좀 공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표본 설계에서는 예상 응답률을 고려해서 좀 표본 대체, 그러니까 민간에서 얘기하면 표본 대체를 좀 인정할 수 있어가지고 그때 그 불응이 났을 때 빨리빨리 좀 대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모집단을 현행화를 해줘야만 현장에서 조사를 효과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2, 3년 정도 차이 나는 모집단 자료를 갖고 현장에 나갔을 때 사실은 그런 그 대상처가 없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집단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파라 데이터를 좀 상당히 좀 세부적으로 수집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캐나다의 같은 경우는 가구 조사에 있어서 파라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전화를 안 받는 그룹, 끝까지 대답한 그룹, 중간에 끊는 그룹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는 그룹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아예 표본에서 제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현장 조사의 부담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조사 내용에서는 조사 항목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용성이 떨어지는 항목.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나가서 가구에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들어가서 인사하고 답변을 받아가지고 조사표를 작성해서 나오는 데까지 10분에서 15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서 20분, 30분, 40분, 뭐 1시간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현장에서는 불과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그 조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사 항목을 조금 좀 효용성이 떨어지는 항목들, 그리고 다른 뭐 행정자료라든가 민간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대체를 해서 조사 항목을 축소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조사표 설계가 필요하다. 물론 조사 매체별로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기본 조사표를 전제로 해가지고 응답자의 어떤 성향, 상황에 따라서 조사표를 좀 다양하게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민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기본 조사표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조사 템플릿을 한 100여 개 정도 구비를 해서 조사원이 응답자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에게 가장 최적화된 조사표가 어떤 것인가를 해서 바로바로 보내줘서 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면 조사 같은 경우는 조사원이 가서 설명을 합니다. 어려운 용어가 있어도 좀 애매한 용어가 있어도 정확하게 조사원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비대면 조사는 응답자가 조사표만을 보고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좀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써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조사 제가 이 말을 쓰려고 좀 찾았었는데 난민하고 복리후생이라는 단어가 중학교 1학년에서 고3까지 대상을 하는 조사에 있었습니다. 난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법적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학교 1학년들한테 비대면으로 물어봤을 때 과연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기성, 관기성은 이제 건설경기동양조사에 쓰는 건데 예전에는 썼지만 지금 사실은 건설업계에서 사기성, 관기성이란 말은 잘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현장에 맞춰서 그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리고 적어도 중학교 1, 2학년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좀 순화를 해서 쓸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일정 수준의 응답률 확보 시 자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응답률이 되면 나머지는 인프테이션 기법을 활용해서 자료를 최종적으로 자료 처리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조사 자료가 일단 100%가 들어와야 자료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비대면 조사를 하는 데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정 수준 그러니까 통계의 어떤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 응답률이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는 인프테이션 기법을 통해서 좀 메꿔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환경 개선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인 가구, 맞벌이 가구가 한 75% 정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하면서 전통적으로 저희 통계조사는 레포에 기반해가지고 조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레포에 기반해서 조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어떤 통계조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비대면이건 대면이건 간에 국민들의 어떤 통계조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조사 환경은 날로 악화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통계조사에 응답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는 국민들의 어떤 인식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사 체계 및 절차 개선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통적으로 레포에 기반을 했다면 지금은 조사 기관과 대상처, 그게 가구일 수도 있고요. 사업체일 수도 있지만 조사 기관과 대상처 간의 관계에 의해서 기반해서 좀 조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받는 것을 비대면이 아니라 대상처 관리, 응답 설득 또 비대면으로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통계청에서 최종적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모델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면 조사 체계를 지금 전 지방청 일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사에 있어서 첫 번째가 지방청장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사업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신규 표본이 설정이 되면 조사 담당자가 그 회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찾아가서 그분한테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회사의 그 담당자의 선에서 응답 여부가 결정나는 그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저희가 그 회사의 대표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공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어떤 통계고 당신들이 응답해야 될 내용은 뭐고 당신들이 그럼 당신네 회사에서 이거를 답변할 담당자는 누구고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할 것인지 저희한테 10일 내에 회신을 달라고 합니다. 회신이 오면 자기가 비대면을 원했으면 비대면을 가고요. 그리고 이제 대면 방식을 원하면 대면 방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10일 이내에 회신이 오지 않으면 저희가 전화로 일단 응답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뭐 응답이 되면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면 협조 요청 공문을 지금 다시 한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 다시 그 불응을 하면 저희가 불응 대상처를 확정을 해가지고 표본 대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현장 조사에 있어서 저렇게 한 부분은 뭐냐면 응답자에게 다양한 방법을 좀 제공해서 편하게 응답 부담을 좀 줄여준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조사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지금 민간 같은 경우는 좀 사실은 뭐 거의 비대면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들은 아직도 좀 면접조사 비율이 지금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비대면 조사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별 조사와 조사 방법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환성과 확장성을 고려하고 기존의 어떤 기존 시스템과는 전혀 별개가 아니라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좀 구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가 캐티 녹취, 화면 내검 및 유효성 검사를 통한 품질 제고입니다. 캐티 녹취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캐티 녹취 같은 경우는 조사원이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질문 순서, 방법 이런 부분들을 관리자가 한 군데 모여 있기 때문에 듣고 제대로 정해진 순서와 방법에 의해서 질문하는지를 통해서 어떤 조사원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화면 내검 같은 경우는 응답자가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자기가 바로바로 인지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조사 전반에 좀 활용 가능한 세분화된 파라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조사원 평가 그리고 조사 품질 개선 어떤 조사의 효율성 제고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같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통계청 비대면 조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한번 말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작년 5월에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국가 통계 생산의 효율을 비전으로 해가지고 사업체 통계 중심 비대면 조사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업체 통계를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사업체 조사의 특성상 비대면의 전환을 위해 하는데 가장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과 가구 부분까지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비대면 조사 체계 및 절차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대면 조사 체계 및 절차를 전 지방청에 2020년 1월부터 확대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업 동향조사 같은 경우가 지금 조사표가 기존 3중이었는데 어떤 산업 특성들을 고려해서 조사표를 3번화해서 올 8월부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체계 및 절차를 전 지방청에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저희 직원들이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건설경기 동향이라든가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서비스업 동향조사, 기계수주 그리고 온라인 쇼핑 동향에 있어서 최초 신규 표본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을 때 회신율이 건설경기 동향이라든가 광업 제조업 같은 경우는 6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불응이라든가 불응 중에서도 특히 이제 3개월 이상 이렇게 장기 잠정 장기 불응이 거의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광제주 같은 경우는 0.4% 그리고 기계수주 같은 경우는 0.3% 정도의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대면 조사 통합관리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선 구축을 해서 12월에 시범 운영을 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원격조사센터를 2022년에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원격조사센터는 지금 각 지방청에 흩어져 있는 현장 조사를 대전에 있는 원격조사센터에 한 군데 모아서 전국에 있는 사업체 비대면 조사 대상처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저희가 원격조사 센터를 2022년 7월부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그 전에 어떤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라디오라든가 어떤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업체 경상통계 조사 업무를 원격조사센터로 22년 7월부터 해가지고 202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업제조업 동향, 기계수주, 건설경기, 서비스업 동향, 온라인 쇼핑 동향 요 5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한 90% 정도, 전체 대상처의 90% 정도는 원격조사 센터로 이관을 해서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어떤 사업체 중에서도 가구적 성격을 갖는, 저희가 비대면 조사를 한다고 해서 100% 비대면 조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 조사가 좀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 그런 대상처들은 현행과 같이 지금 대면과 비대면을 혼용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 사업체 경상 5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립했던 저희가 사업체 통계 중심 비대면 조사 중장기 발전 전략에 들어있던 내용이고요. 밑에 지금 농업 동향 통계 조사 업무 원격 조사 센터 이관은 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업 통계는 농림업 총조사와 농림업 조사, 총조사 성격의 두 종을 빼면 총 11종인데 그 중에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한 산지쌀값, 가축 동향, 농가 판매 및 구입 가격 조사, 어업 생산 동향 조사, 양곡 소비량 사업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24년부터 이 부분을 지금 원격 조사 센터로 이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원용 사무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조사를 정착시키기에 어려운 통계 조사 영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좀 전형 특히 이제 가구 같은 경우는 레포 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사 항목이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SP 연구소의 이재영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농산물 생산비라든가 농가경제, 특히 농가경제 같은 경우는 조사 항목이 260개입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은 이거는 비대면 조사로 전환할 수가 없거든요. 이처럼 조사 항목이 많거나 어떤 가구 쪽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조사가 그 강연을 들어보니 이렇게 효율적인데 왜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기 시작을 한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비대면 조사는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사실은 지방청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든지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급격한 변화, 빠른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통계청 같은 경우는 통계 생산의 안정성이 최우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상통계를 비대면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 급격히 바꿈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 통계 생산의 어떤 안정성이 깨진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좀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5년부터는 시작이 되었지만 이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과정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답변이셨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CATI 녹취의 경우 조사원이 느끼는 부담감이 좀 클 텐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통계청이 준비하고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조사를 하는 직원들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처음에 전화를 하면 대상처와 어떤 레포 형성이라고 하죠. 인사하고 주고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개인의 개인 노하우고 습성이고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저희가 녹음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직원들이 부담을 가죠. 그래서 저희가 그 레포 형성을 위한 대화 부분은 저희가 녹취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저희가 조사 항목의 질문을 레포 형성이 끝나고 조사 항목에 딱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부분만 녹취를 해서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업체 통계 중심의 개선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비대면 조사의 경우 추진 배경은 1인 가구나 맞벌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비대면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가구나 사회조사 부문은 생각하고 있는지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1인 가구 비중 그리고 뭐 맞벌이 가구의 비중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사회 특성을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기업의 보안 강화가 돼가지고 사실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 사업체는 조사의 특성상 조사원이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질문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자료를 받을 수가 없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차피 질문을 하고 나중에 자료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먼저 했던 거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체 통계를 먼저 시행을 하고 농업 부분, 그다음에 이제 가구 부분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농업 부분의 5가종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올 8월에 그 방침을 확정을 지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기 같은 경우도 산지쌀값이라든가 양곡 소비량 사업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체입니다. 대상처가. 하지만 가축 동향 조사라든가 그리고 어업 생산 동향 조사 그리고 농가 판매 및 구입 가격에서 같은 경우는 사실 가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대상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 부분을 확대를 하고 뭐 어느 정도 그 사업체와 농업이 좀 안정화되면 가구 쪽에서도 저희가 좀 신중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왜냐면 일단 통계가 안정적으로 생산돼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구 부분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